안녕하십니까. 코인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과 저번에 이어 리플 1200원 간다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25일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장인 제롬 파월의 언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연방준비제도 간의 물가 상승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은 금융시장의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을 쓸 수 있다. 즉, 연준 의장과 시장 참가자들의 불협화음은 세대 차이라는 이유인데요. 이전 세대는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을 겪어봤기 때문에 파월은 현재 상승률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저번 소식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예전과는 현재 시장은 좀 다르죠. 금리가 최소 10%씩 널뛰게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제로 금리입니다. 금리의 작은 변동폭에도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연준이 자신감을 표출했던 어떤 방법이 있던 간에 나중에 뒤통수를 쳐서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발생하면 채권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하여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을 염려해 대규모 채권 매도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기대 물가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대 물가라는 것은 이제 경제를 주체하는 사람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입니다. 현재 금리는 이렇지만 추후에는 금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들이 기대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더욱 높아진다면 실질 금리가 아무리 적다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 금리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최서영 삼성선물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기대 물가가 크게 튀지 않는 상황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인 명목금리도 비교적 쉽게 관리가 된다. 연준이 장기국채나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못하는 이유도 실질금리 하락 및 기대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YCC는 일본 경제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정부가 경제를 완곡하게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으로 결국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할 만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파월 의장과 같은 의견을 가진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 그는 물가가 팬데믹 저점으로부터 반등하겠지만 전반적인 설빙 과잉과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을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10년물 금리가 내년 1월에 마이너스 0.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둘 다 50년생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주요 소식들을 보기 전에 비트코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3일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우려에 대한 하락 파동을 전고점인 6,830만 원까지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전저점을 이탈하여 6,240만 원까지 내려간 후에 다시 살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시간 차트에서 단기 추세를 잠깐 이탈하였으나 추세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세선 위에 안착하게 되면 다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7천만 원까지 가격을 상승할 수 있을지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이죠. 어제 25일에 암호화폐에 대한 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금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돈세탁,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독과점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들은 규정들과 국내 은행가의 실명 계좌를 이용해야만 하죠. 하지만 사실상 법 공포 1년 동안에 거래소들이 은행과 협력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업비트, 빗썸 등
큰 거래소만이 영업할 수 있게 되는 독과점 시장 창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과점의 시장이 되면 소비자, 즉 저희 투자자들은 이룰 것이 없죠. 선택권은 다양하고 경쟁은 있어야 서비스의 품질은 좋아지고 이용료는 유지되거나 낮아질 테니까요. 다음 소식은 테슬라 차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겠다는 발표입니다. You can buy now Tesla with Bitcoin. 너희들은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not converted to fiat currency. 지불받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전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저도 비트코인으로 한번 나중에 구매하고 싶네요. 2월 8월이었죠.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투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4,20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 큰 주춧돌 역할을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의 강세를 믿을 수 있는 투자 심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이 1930년대 금보유 금지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1933년 금보유 금지 조치를 미국에서 시행했던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현재 화폐 시스템이 정착하기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금은 유일한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었죠. 금의 역사는 정말 깊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화폐는 언제나 제로로 수렴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결국 돌아간 것은 금이었습니다.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현재 금은 상품으로서 현물, 선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거래하고 있는 파생 상품의 기존에 있는 금량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가 보유하는 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음모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은 없지만 거래하고 있는 디지털 금 같죠. 화폐는 항상 제로로 수렴했고 결국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우리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의 대체제를 추가하면서 화폐가 제로로 수렴할 때 전쟁을 낳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정부와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만약 미국이 이 국가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언제든지 과거의 돈의 기준이 되는 금 보유를 금지하고 달러로 몰수한 것처럼 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폭락하여 그 폭락된 비트코인을 달러로 몰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아예 금지하는 것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30년대에 금 보유를 금지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정부 지도자들이 이 금의 부의 저장고로서 화폐나 신용카드와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통제 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화폐가 운영되거나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의 경우에 특정 상황에서 금의 불법화 방법을 불법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화폐와 경쟁되는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인지는 가능성의 일부지만 우리는 이 하루하루 변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그들은 강행할 수 있다는 음모론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1200원 간다 언급을 하기 전에 3월 30일에 일정이 있는 에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뉴스가 아닌 찌라시이지만 에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없이 파생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서 이더리움 2.0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30일에 정말 탈중앙화 블록 생성이 되면 에이다 가격이 상승될 것인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174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3월 15일까지 가격 조정을 하고 3월 18일까지 1720원 고점을 다시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쌍봉 형태가 그려지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현재는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2일째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일에 맞추어서 탈중앙화 블록 생성이 된다면 삼각 수렴을 돌파하여 2,000원을 향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하방으로 삼각 수렴이 수렴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저번에 언급드렸던 리플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이 삼각 수렴의 끝이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투자자의 책임은 본인입니다. 저는 방향성을 참고하시라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시장가로 매수하신 분들 마이너스 10%가 무서우신가요? 기본적 백서가 되고 기술력이 동반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뭐가 무서우신가요? 저희는 차트 분석 투자의 비중보다는 가치 투자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갔다면 더 저렴하게 매수를 더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리플 1200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소식들을 더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